네,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3월 한 달 마무리, 어떻게 4월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추가 레벨업이 가능할지, 이대로 쉬어갈지, 쉬어간다면 에너지 응축으로 2분기 더 기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분과 함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분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 거래일 단편적으로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좀 쉬어갑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딱 2시 구간부터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방으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낙폭을 좀 줄여가고는 있는데 보합권 정도. 연고점 랠리 이후에 일단은 쉬어가는 주 후반입니다. PC를 일단 확인하고 가자는 경계 심리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여전히 과열 논란인 것인지 이청원 PB님 오늘 마지막 거래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전반적으로 크게 나쁜 느낌은 사실 잘 없습니다. 이유가 시장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임은 없으나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래도 시장은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PC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PCE 지표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가 있고요. 실제 수치가 있는데 지난해 6월 이후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상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PCE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시장의 큰 폭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시장이 지금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이든 현물 시장이든 매수세가 정말 좋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시장이 반등할 때 2020년이었습니다.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도 있긴 하였으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지금 명백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실적의 증가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해당 섹터에 강한 훈풍이 조금씩 돌고 있는 이 사이클이 매우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2020년대에는 반도체가 또다시 주인공이 될 것이고 반도체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구성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도 1,350원까지 다가가면서 환율이 사실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팬데믹 때만큼 분위기 좋다, 수급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달러가 그래도 좀 약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러가 강한데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번 주 주간으로 봐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3월 한 달을 놓고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3월 FOMC를 거쳐가면서 연준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추가 모멘텀은 조금 월말로 가면서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1월에 2월에는 1월 마이너스, 2월에는 딱 플러스 전환되면서 거의 보합이었다면 3월에 추가 레벨업을 하면서 양시장이 나란히 월간 4%가량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여기에서 4월 어떻게 될지, 추가 모멘텀은 실적일지, 총선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변동성을 키울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좀 싣고 계실까요? 일단 좀 변동성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단 이번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달 초서부터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4월 5일 날 1분기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시장 예상치로는 뭐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아까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영업이익,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 내에 상당히 뭐 팽배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뭐 예상보다 좋은 그런 실적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4월 2일에는 이제 테슬라가 1분기에 이제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게 전기차의 이제 과연 판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관심 사항이 이제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이제 바로미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장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예상으로는 작년 이제 4분기에 48만 대 정도가 됐는데 이거보다는 한 10% 정도 판매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판매량이 작년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좀 뭐 부정적인 뭐 그런 얘기들이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이제 4월 10일 날 이제 네. 있을 예정인데요. 만약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총선 뒤로 미뤄진 일들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뭐 대표적으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제 아마 총선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총선 관련돼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 조금 뭐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PF 있으니까 관련해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이제 선거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만약 야당이 국회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 정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여러 이제 민생 토론을 하면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개발 관련된 그런 이제 공약 아니면 뭐 정부가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밝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금융소득 과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는 폐지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만약 뭐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기업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입법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일단 총선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총선 변동성 키우고 또 삼성전자가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죠. 여러 가지로 단기 정점을 좀 형성하는 과정일 수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추가 동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이런 움직임들을 체크하고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로 반도체 조금 전에 PB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반도체의 힘이다. 네. 특히 지난주와 이번 주,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이 키 맞추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딱 다음 주에 실적 발표와 함께 변곡점을 만들어낼까 봐 좀 걱정인데요. 한 달 동안 12% 올랐네요. SK하이닉스가 한 달 동안 17%. 와, 월간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데 개인이 어제 보니 삼성전자 거의 600만 주 팔았습니다. 키 맞추기가 이렇게 수급 공방이 개인과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두 기업이 섹터 자체는 우선은 같고요. 네. 흐름 자체도 좋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어나가는 흐름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만큼 키가 크진 않을 겁니다. 이유는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 대략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5% 올랐고요. SK 하이닉스가 거의 30%가 올랐습니다. 이거 10년 정도 확대한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보다 1.8배 정도는 더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주가의 변동성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큽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점유율과 사업 구조상 매출은 SK 하이닉스가 월등히 더 높습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수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한 5% 많이 나가서 15% 정도 올랐다면 사실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SK 하이닉스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기업이 함께 오르는 양상은 나올 수 있으나 키 맞추기는 그래도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계속 좋아진다. 실적에도 변동성이 없을지 계속 봐야겠습니다. 특히 HBM과 관련해서 이제 납품 퀄 승인 기대감도 커지고 또 메모리 반도체 원래 레거시 쪽으로의 회복까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이 시세 분출이 계속되는데 오늘도 8만전자 안착이 됐죠. 그런 움직임 속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특징주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원익, IPS. 앞서서 애프터 브리핑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TCK 또 여러 가지 전공정 쪽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익 IPS는 시총도 꽤 무거운데 오늘 거래 대금이 3천억을 넘어가면서 43,400원 신고가를 씁니다. 전공정 장비주들의 재평가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네, 일단 뭐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 앞둔 기대감이에요. 네, 일단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전공정 업체들은 작년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습니다. 뭐 이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반도체 감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감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여러 장비나 아니면 소재에 관련된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1월 달에도 뭐 53%, 그다음에 2월 달에도 전년 대비인 63% 정도 증가를 보였고요. 이번 달에도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증가율이 46.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반도체 생산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수요를 쫓아가기 위해서 관련된 생산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감산했었던 게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전공정 관련된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좀 더 탄력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못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도 최근에 네.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전공정 업체들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HBM이나 CXL 키워드라든지 NPU 여러 가지 뉴로모픽 좀 네.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들도 많았었잖아요. 네. 먼저 달렸던 그쪽은 좀 쉬어갑니까? HBM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HBM 같은 경우 이제 AI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런 이제 반도체가 이제 HBM 반도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사들이 이제 HBM D램 같은 경우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에 이제 시설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올해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분야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신기술 관련된 분야는 약간은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신기술 관련된 분야는 지금 매출이 전혀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다만 미래에 이제 매출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신기술이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상용화된 기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는 기업 중심으로 이런 테마주가 있더라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찍혀서 과열 논란이 있더라도 그쪽은 살아있고 네. 다만 여기에서 꿈을 먹고 자랐던 올라갔던 반도체 키워드, 미래 키워드에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익 IPS 통틀어서 중소형주 점검해봤고요. 오늘 좋았던 쪽 방산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 로템은 6거래일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거래가 2월 들어서 2월, 3월 이렇게 한 달 만에 거래 강하게 터졌는데요. 다만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K2 매출, 인식, 그 기대감, 실적 기대감으로 봐야 할지 4만 원의 벽을 다시 뚫어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가요? 저는 생각을 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 수출했던 국가도 현 정부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은 이미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아쉽게 현대로템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이 지금처럼만 이어진다면 저는 결국 신고가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 단순하게 방산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철도, 레일 사업도 있습니다. GTX A, C 노선에 대한 철도 차량, 전량 수주 그 이야기가 오늘 돌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GTX도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도에 대한 수주 물량, 현대로템이 우선은 물꼬를 텄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방산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레일 사업부, 여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현대로템의 주가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적 또한 2021년 대비 2.5배 우선은 증가했습니다. 주가도 딱 그 정도 수준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고 섹터 자체가 주는 훈풍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기
충분한 조건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현 시점에서 고가다, 고점이다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신고가 나오는 거 한번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모처럼 만에 좀 조명해보는 종목인데 최근 시장에서 많이 좀 가려졌죠. 바이오시밀러의 강자 셀트리온입니다. 기관이 계속 사네요. 3월 중순부터 꾸준히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셀트리온의 주가는 계속해서 합병, 모멘텀 이후에 2월, 3월 쭉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60일선 안착하면서 19만 원까지 아주 강한 장대 양봉을 오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총에서 민심을 잃었다. 이런 네. 평가 굉장히 그렇죠.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 하던데 지금 기관의 수급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적 기대감 갖고 본다면 지금 담아도 돼요? 일단 뭐 실적 기대감으로 본다라고 하기엔 기대감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의약품들의 이제 특허 만료가 가 가장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작년부터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인 이제 휴미라나 스텔라라의 이제 만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안과 치료제인 이제 아일리아도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내년 정도에 아마 바이오시밀러가 제품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이제 유플리마가 이제 작년에 나오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이제 그 용량의 요법으로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휴미라에 대한 그 시장 경고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긴 하지만 뭐 유럽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뭐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향후에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스텔라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이제 지금 원래 개발사인 이제 존슨앤존슨과의 이제 특허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내년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진펜트라, 그다음에 램시마죠. 램시마 SC의 이제 미국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진펜트라 관련돼서 마케팅 하는데 이제 총책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셀트리온의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 제품군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보려고 그러면 과연 미국 내에서 얼마만큼 실적이 나오느냐를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유럽 시장 내에서는 뭐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것만큼 실적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향후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니까요. 일단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일단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이후 판단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대신 눈여겨보자. 지금 시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3월 마지막 프로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청원 PB,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